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와 관련된 위기가 진정되면서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레디트 스위스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계속해서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국내하고는 어떻게 또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다 반등을 했는데, 네. 이제 나스닥이 좀 덜 오르는 요 정도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CS 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2% 상승, S&P 500이 0.9% 상승, 나스닥이 0.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다시 조금 뛰고 있고 그런 것이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11개 업종이 전체 다 올랐고요. 특별히 많이 오르는 종목, 많이 오르는 업종은 없어요. 아하.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중소 지역은행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다면은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는 그런 가능성은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은행들이 미국 내에서 대출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반 가정과 이제 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 은행이 이제 앞으로 이제 대출 기준을 이제 까다롭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들은 이제 중소형 상공업 중소상공인들이나 일반 가정들은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하고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버코어 CEO는 연준이 금리 동결을 이번에 한다면 시장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시 정지가 지금 시장에 자신감을 심어줄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25pp를 올리면은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NBC 측에서는 UBS가 CS를 인수한 것은 시너지가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UBS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스위스 중앙은행이 많은 규모의 자금을 좀 지원해 준 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아직 주식 매수 기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양적 완화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현재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220bp 부근인데 350에서 400bp 정도는 돼야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예금 자보와 은행 규제 금융을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양적 완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금융당국에서는 어쨌든 이번 사태가 좀 빨리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의심하게 되면서 이제 일부 종목들의 차별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중소형은행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뭐랄까요, 생활과 산업에 참 밀접한 은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앞서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리퍼블릭 여기는 급락을 계속 간밤에도 했지만 다른 종목들이 좀 살아난 거 보면 좀 이제 일단락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네. 일단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네네. 일단락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위기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은행 유동성 위기는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다시 FOMC가 또 중요한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FOMC가 진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CME 패드워치 돌아보면 하루 하고도 20시간 정도 남은 게 지금 FOMC가 되겠는데, 지금 동결 가능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38%에서 23%까지 내려와 있고, 25bp, 이제 이게 62%에서 7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만 해도 이렇고 일주일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이제 25bp 가능성이 조금 더 자리를 잡게 되면서 FOMC를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에버코어 CEO가 연준의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면
이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연준이 여태까지 좀 세게 올리자 주의인데 이거 뭐 은행 때문에 세게도 못 올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연준이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만약에 지금 위기 때문에 이 금리를 못 올리면은 뭐 일시 정지지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불투명성이 저는 불확실성이 또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기존대로 25pp는 올려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파월 일정도 한 25bp 정도 선에서 마음을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이제 은행주의 이제 향후 이제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CNBC 쪽에서 이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 시너지가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너지가 큰데 뭐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은 스위스 중앙은행 측에서 그러니까 UBS 측의 부담을 좀 많이 덜어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UBS 측도 이제 별로 부담이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IB들은 그래서 이제 UBS 측과 CS 측의 인수가 이번에 합병이 됐는데 네.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웬만하면은 거의 다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야말로 이제 스위스 내에서 1, 2위 은행이 이제 합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시너지로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그래도 좀 긴장 풀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도 좀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미국 시장이 지금 뭐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고 조금 빠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싸 보이지도 않아요. 썩 그렇게 뭐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애플이나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을 보면은 안 싸 보이고 애플은 아주 뭐 견조합니다. 뭐 오늘도 뭐 한 1% 좀 넘게 올랐고 네. 아무래도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 보이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저는 빅테크 위주, 특히 애플 위주로 조금 더 빠져야지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가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나 이제 추세는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위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이제 아마존입니다. 이제 아마존 쪽에서 2차 구조 조정을 9,000명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특히 이게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사람을 줄인대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클라우드 관련 종목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까지 어떻게 좀 확장해서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본다면 아마존이 이번에 뭐 9,000명 정도 이제 감원을 하는 거는 뭐 지금 어느 정도 뭐 계속적으로 다른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 맞아요. 기업들 같은 경우 네. 다 감원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클라우드도 앞으로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 뭐 그렇게 지금까지는 좋았지만은 네. 앞으로도 뭐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지 않지 않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사업이 지금 계속 견조한 것은 뭐 지금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네. 뭐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 이쪽도 결국엔 나중에는 뭐 타격을 입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술주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또 성장주보다는 또 다른 종목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텐데요. 좀 우선 초반적인 예측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증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상승을 좀 예상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뭐 중소형 러셀 2000도 오르니까 국내 증시도 긍정적일 거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많이는 못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대신 이제 상승을 예상을 하는 거는 어제 외국인들이 뭐 주식시장은 요즘 외국인들 안 삽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이제 안 외국인 좋더라고요. 뭐 사는 거는 이제 좀 기대하려 한 몇 달간은 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군요. 일단 선물 시장에서는 장중에 5천 계약 이상을 매도했다가 네. 한 2천 계약 정도를 포지션을 줄여서 한 3천 계약 정도 매도로 마감을 했어요. 결국에는 요즘엔 장중 이게 포지션을 매도나 매수 쪽으로 줄이거나 늘리면은 네. 그 다음 날에 그 움직임을 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은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뭐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환율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좀 상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달러 약세입니다. 워낙 강세와 관련된 효과는 클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뭐 1,400 저번에 1,444원까지 갔는데 네. 거기까지 가는 거는 당연히 뭐 위기가 오더라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뭐 일시적으로는 조금 상승할 수는 있어요.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그러나 이제는 뭐 완연하게는 저는 뭐 꺾였다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추세 저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은 네. 뭐 큰 폭의 원화 환율 환율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환율은 그냥 당분간은 그냥 보조 지표로만 좀 참고하면 되겠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요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